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을 감싸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상승 재료 역할을 해준 것은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 이게 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금리 추가 인상 멘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은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였는데 이 양반은 높은 금리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금리 상단은 5.6%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FOMC 회의에서 의결권도 없으면서 말은 참 쉽게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 총재는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성장 둔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몇몇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꽤나 재미있게 여겨지는 소식이 있는데 주인공은 JP모건입니다. 리플랩스와 관련해서 SEC와 JP모건이 이 사전에 이메일로 교감을 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메일을 정보공개자유법에 따라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미국인 XRP 홀더이고 실제로 해당 내용을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JP모건 등 미국 레거시 금융 기업들이 리플을 죽이려고 SEC와 소송 전에 사전에 교감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해당 내용을 담은 이른바 JP모건 이메일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상황을 두고 요즘 여러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플이 이기면 SEC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SEC가 이기면 리플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2026년까지 소송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거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유니스왑의 현물 시장 거래 규모가 716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코인베이스보다 45% 더 많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FTX 사태 이후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런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름의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정답이 없고 뭐든 100%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든 셀프 커스터디로 보관을 하는 것이든 나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증시 휴장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확인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76%, S&P 500은 0.36%, 다우는 0.01%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서 금리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스닥을 위쪽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료 역시 노동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4월 1일로 끝난 주에 22만 8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치였던 20만 건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노동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안 그래도 노동시장 악화 데이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걸 더 뒷받침해주는 백업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 발표된 3월 민간 고용 역시 2월 대비 10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기업들의 2월 구인 건수 역시 2021년 5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추켜 세웠던 견고한 노동시장이 슬슬 맛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의 쐐기를 찍는 역할은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4만 명 증가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이건 2월의 31만 명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상대로만 나와주면 노동시장 악화 상황은 연준의 금리 인상 욕구를 짓누르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준발 매파적인 멘트는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인데 이 양반은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사답게 올해 금리 상단을 5.625%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이 5%이기 때문에 이 양반 예측대로 금리 상단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3번 정도 추가 인상이 단행돼야 합니다. 블러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낮추기는 힘들 것이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의 신흥국들 죽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다 IMF의 아시아 버전인 AMF를 창설하자 이런 제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타령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상당히 예민한 구간에 걸쳐있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순항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28,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30,000달러 터치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25,000달러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여러모로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선명한 녹색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7%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현재 전체 시총 주간 차트를 보면 200주 지수 이동 평균과 20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크립토 시장은 FTX와 보이저, 셀시우스, 루나, 3에로 캐피털까지 다 겪어냈고 그렇게 15,000달러에서 28,500달러까지 상승했다. 아마도 우리는 몇 달 안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등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9일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중간 지지라인에서 빠질 경우에 25,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다만 28,600달러를 뚫어내면 이 같은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8,000달러에서 올라선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한 테스트 라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상단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 맞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 알트 불장의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M2 통화 공급 감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암호화폐의 역풍을 야기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1분기에 약 70% 상승했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비논리적일 수 있다. 위험자산은 유동성과 미국 연준의 통화 공급 수준에 따라서 움직인다. 관건은 어떤 것이 유동성 위축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다.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역풍을 맞았지만 결국 금과 미국 국채와 같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꽤나 재미있게 여겨지는 이번 소식의 주인공 JP모건입니다. 리플랩스와 관련해서 SEC와 JP모건이 사전에 이메일로 교감을 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메일을 정보공개자유법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게 미국인 XRP 홀더이고 실제로 해당 내용을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 홀더인 애슐리 프라스퍼는 FOIA의 SEC와 JP모건 사이에
이 리플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송 전에 SEC와 JP모건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당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걸 지금 SEC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이걸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추가로 60일 정도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보자유법은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업, 또 인사기록, 변호사 비밀유지 관련 서류, 특정 계약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FOIA의 메일 등을 통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프라스퍼라는 한 개인이 FOIA의 해당 요청, 다시 말해서 SEC와 JP모건 사이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을 했고 이걸 지금 SEC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 겁니다. SEC와 JP모건이 리플 소송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리플랩스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사전에 실제로 했다라는 것도 놀랍게 느껴지고 이걸 찾아서 SEC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XRP 홀더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JP모건 등 미국 레거시 금융기업들이 리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SEC와 교감을 사전에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이른바 힘먼 스피치 이메일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라는 말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담은 이른바 JP모건 이메일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완전 비현실적인 예상도 아닌 것이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한 개인이 역시 FOIA를 통해서 윌리엄 힘먼이 누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SEC는 늘상 그렇듯 대부분 블랭크 처리를 한 채 공개를 했지만 여론의 환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컸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가의 돈귀신을 상징하는 곳이자 리플의 혁신과 이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리플의 혁신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JP모건이 SEC와 야합을 해서 리플 죽이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공론화된 상황이니까 아주 세상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리플이 SEC의 1번 타자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SEC에서 일하던 윌리엄 힘먼과 짬짬이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만약 JP모건이 진짜 리플 잡겠다, 죽이겠다라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SEC와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후에 SEC가 이걸 반영해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이 임팩트는 꽤나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진짜 세기의 크립토 소송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상황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전반적인 타임테이블과 관련해서 요즘 이런저런 전망과 시나리오들 자칭 타칭 리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EC와 리플 소송이 항소 절차에 따라서 2026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SEC는 리플의 패소에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어떤 후속타가 이어지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